작년에 제가 또 한 번 했었고, 그때는 이제 이 장생에 대해서 국학과 관련해서 했고요. 이번에는 홍익의 습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연이죠, 자연. 이게 현재 이 시점에서 인간이 알아낸 자연의 비밀, 뭐 이게 과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아낸 그런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오늘 습관과 그다음에 이 홍익을 꼭 해야 되는 거죠. 홍익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 자연 자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습관, 우리가 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습을 벗어나지 못했다, 뭐 습에 이렇게 매여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결국 습이라고 하는 거는 선택을 한 거죠. 선택을 한 것이 익은 거. 익어서 진짜 그게 그냥 이 바꾸기 힘든 그런 상태가 습이다 볼 수 있습니다. 뭐 개인의 습관도 있겠지만 뭐 풍습이라든지 인습이라든지 악습이라든지 근데 잘못된 정보를 습관화하는 이 선택하는 그런 그것이 계속 반복될 때 이제 악습이 되는 것이고 또 좋은 그런 그 정보를 선택을 해서 그게 고정화되면 뭐 좋은 풍습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습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세팅된 거죠. 정보를 세팅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이나 아니면 사회의 그 라이프 스타일, 이게 문화죠, 문화. 문화가 세팅된 그것이 이제 습이다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악습이든 뭐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그 습관은 세팅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셋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원리가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제 습관의 과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은 습관하고 이제 뇌가 이제 어떻게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또 습관과 정서, 그다음에 그 정서와 관련해서 이제 홍익의 습관, 그다음에 한민족 홍익인간 양성의 원리, 그다음에 시스템, 이거를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습관과 뇌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 이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그래서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생존과 관련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자극이 동일한 자극이 계속 주어졌을 때 당연히 동일한 반응이 일어날 것이고 그 동일한 반응이 고정화된 것, 세팅된 것이 이제 습관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듯이 같은 자극이 들어오면 같은 회로가 이 뇌회로가 맡아서 하는데 자극이 계속 반복되면 회로는 강화되고 강화된 회로는 늘 같은 방식으로 정보 처리를 신속하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회로라고 하는 거는 정보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회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습관의 회로가요. 그래서 습관이란 같은 회로를 반복적으로 쓰는 거. 이게 결국은 습관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이게 이제 자극이 한 번이죠. 한 번일 때는 이 강도가 약하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같은 자극이 동시다발로 이렇게 왔을 때는 이 자극이 굉장히 크니까 이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했다라든지 그럴 때는 그것이 뭐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남게 되는 거죠. 자극이 크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보듯이 시간상 계속 똑같은 자극이 반응되면 처음에는 약하게 됐지만 이게 점점 계속 강도가 커지죠. 그러면서 이것이 회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습관이 결국은 나의 현재 스타일, 내 삶의 스타일, 또 아니면 뭐 그 집단으로 본다면 집단의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나의 습관을 잘 바라보면 현재 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유전병 많이 있죠. 집안의 어떤 내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은 그 집안의 어떤 선택한 습관이 계속 고정화되다 보니까 행동 방식이라든지 하는 게
같은 이 패턴으로 계속 배를 이어서 오죠.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과 관련된 내 몸의 반응, 이런 것들이 결국 좋은 반응이든 안 좋은 반응이든, 좋은 반응이 일어났다면 건강한 것이고, 그다음에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났다라면 이제 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유전병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습관의 습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습관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습관은 아까 리셋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뇌의 성격상 뇌의 가소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다라는 게 얼마나 인간에게 행운인지 행복인지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뇌가 환경과 경험에 의해서 변하는 현상. 그래서 내가 습관도 얼마든지 이 바꿔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뇌의 가소성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자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성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그 나이 든 모습이 그대로 보이죠. 근데 저도 보세요. 저 보면 지금 나이 그렇게 많이 들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정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을 보면 제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가수가 이승환이라는 가수예요. 근데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보면 30대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 조용필도 보면 굉장히 그 나이가 많죠. 근데 그 젊은 느낌이에요. 그거는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늙어 보이느냐, 진짜 늙는 거죠.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뇌 가소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 새로운 습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말이 뭐냐면 이 나이에, 이 말이 제일 싫어요. 이 나이에 이걸 해야 되냐? 뭐 이거 내가 하니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 하면 진짜 그 사람은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그대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늙은 모습이 나오는 거죠. 나이를 생각하면 안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고정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 바뀌면 뇌도 바뀐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리셋이 중요하다. 그래서 습관적인 생각과 행동을 바꾸려고 할 때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습관을 바꾸려고 누구나 다 바꾸고 싶어 하죠. 근데 가다가 보면 못 바꿔요. 결국 또 가다 보면 우리가 작심삼일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뇌가 기본적으로 지금 세팅되어 있는 거는 이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팅이 된 거거든요. 이건 뭐 불안정하기 때 한데 세팅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습관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뇌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보듯이 뇌가 위축되고 두려운 감정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뇌과학적으로. 뇌는 정보 처리할 때 에너지를 최소화하려는 특성. 그래서 동일한 자극은 동일한 회로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뇌 회로를 새로 만들려 하기보다는 이전의 회로를 계속 사용하려고 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작심삼일을 하는 것이죠. 저도 지금 많이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진짜 불안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그러면 편해.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죠. 이전의 회로를 계속 사용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자꾸 나를 바꿔가고 새로운 정보로 리셋을 해 나가는 게 우리가 젊게 사는 그런 가장 큰 요령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뇌의 속성은 변화를 아까 이제 가소성, 변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변화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 둘 사이에 갈등이 되는 것이죠. 어차피. 그래서 변화를 하려면 이게 진짜 한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과학 뇌교육적으로 얘기하면 변화의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뭐 변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져가지고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잘못됐다는 방식보다는 새로운 균형을 찾자라는 방식. 그러니까 뇌를 달래는 거죠. 야, 지금 습관이 잘못됐으니까 바꿔야 돼라고 하는 것보다
그거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이렇게 뇌를 이 설득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게 뇌교육 원론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바꾸자 하면 뇌가 저항을 합니다. 불안감, 회피 반응. 그래서 이 반복적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 반복. 그래서 저번에 제가 강의할 때든지 했던 게 이 371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를 위한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되고, 그걸 이제 그 3.1 신고에서는 일의 화행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한 뜻을 가지고 행동으로 화한다. 이렇게 해서, 어,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행동화해 나갈 때 습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71, 그래서 우리가 습관 바꾸려면, 이게 우리가 이 생활 가지고 못하겠다 이거,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실 세속 속에서는 이 습관을 바꾸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진짜 집중해가지고 하려면 산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 생각이 되는데, 그게 결국은 요거죠. 내가 뜻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일 신고에는 일위 화행했을 때 이제 참진, 그래서 신성을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큰 기운을 펼쳐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미 그 조상들은 습관을 어떻게 바꾸는지 하는 것들을 다 해놨습니다.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집중력과 인내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홍익인간의 기본 조건이 집중력, 인내력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습관화되면은 더 이상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병이죠.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것이 병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자꾸 봐서 이거는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과감하게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학습과 정서, 이 홍익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논어에 보면 이제 유명한 말이죠. 학이 시습집 불역 열호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이 뇌교육의 그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교육의 원리가 다 들어 있고요. 진짜로. 이 한국 교육의 문제 여기서 다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배우고 때로 익히면, 자, 학습입니다. 그렇죠? 배우고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 정리하면 배우고 익힌다. 그래서 이 배우는 거는 지식 정보죠. 지식으로 배우는 거. 요즘 학교에서 교육에서 하는 게 지식 정보죠. 그리고 그걸 다 이제 그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익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익어야 된다. 그러니까 익었을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죠. 그 뜻이 이거였구나라고 깨닫는 거잖아요. 깨닫는 정도. 그 깨달았을 때를 늙어가서 이제 아하 체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 체험을 통해서 깨어나는 본성의 정보. 이때 하면 이제 뇌에서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진짜 엄청난 이 즐거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락할 때 진짜 기쁠 열자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정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현대 교육은 이 체험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빠져 있기 때문에 지식만 가지니까 재미가 없죠.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이제 제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수학 풀다 보면 딱 풀리잖아요. 풀리면 이게 나오는 거죠. 와. 그래서 또 하고 싶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도파민,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삶에서 진짜 실질적 가치를 실현하고 힘을 발휘하는 거는 이 체험 정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가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얼마나 익히 자기 것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몸뚱아리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지식을 어떻게 정보 처리를 해가지고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좋은 정보, 나쁜 정보, 그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진정한 인간은 결국은 도리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 웅녀 할머니가 진짜 되고 싶었던 게 바로 이러한 사람이죠. 도리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정보 처리 습관이 진짜 조화로운 그런 정보 처리 습관이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우리 웅녀 할머니의 소망이고 한민족의 소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열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이다. 볼 수 있는 거죠. 호르몬. 결국 우리 감정이나 행복이다, 뭐 불행이다 이런 건 결국 호르몬 싸움이죠. 호르몬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리고 호르몬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을 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1mm의 과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1mm의 비밀. 그래서 어깨는 1mm를 낮추고 1mm만 낮추면 건강해진다. 그래서 어깨가 산 1mm만 올라가면 건강 끝나는 거예요. 또 1mm만 낮추면 건강이 끝난다. 그래서 어떻게 끝나냐? 둘이 이제 상반되게 되는 거죠. 1mm만 올라가면 이 몸이 긴장이 돼서 호흡이 안 됩니다. 에너지가 안 들어오는 거죠. 에너지가 안 들어오고 1mm를 낮추면 어깨에 힘이 빠지면 결국은 호흡이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원하는 대로 들어올 수 있고 또 한 군데 이제 1mm 어디냐면 입꼬리입니다. 입꼬리. 입꼬리만 1mm 올려보세요 지금. 입꼬리 살짝 올려보세요. 바로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만든 거예요. 호르몬이 결국은 바뀐 거잖아요. 기의 분위기가 바뀐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냐? 이거는 진짜 최고의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결국 뭐라고 하냐면 베타 엔돌핀. 그래서 베타 엔돌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무언가 배우려는 노력, 집중, 의욕이 찬 마음가짐 가졌을 때 베타 엔돌핀이 나오고요. 몸을 많이 쓸 때 베타 엔돌핀이 나오고. 그래서 이 엔돌핀은 여기서 보듯이 일반 약물 진통제 200배에 달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마약이나 마찬가지. 이거 중독되면 이건 뭐 이제 행복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 중독은 안 좋은 중독일 수도 있잖아요. 뭐 도박 중독도 도파민이고 뭐 등등 하는데 이 베타엔돌핀 중독은요. 이거는 그냥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몸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게 여기서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표적세포를 흥분 또는 억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